안녕하세요. 투잔맨입니다. 오늘은 저와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 관련 있는 회사의 감원 소식이 있어서 그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모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파나소닉이 구조조정으로 1만 명을 감원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국내 임직원, 그러니까 일본이 되겠죠. 일본에서 5천 명을 감원하고 해외 임직원도 5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임직원의 약 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사실 일본 전자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도 13,000명 정도를 감원을 했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산요전기를 자회사화하면서, 혹시 산요전기를 아시나요? 산요전기도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나소닉하고 산요도 형제 같은 기업이에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파나소닉의 회장의 부인이 남동생이 설립한 회사가 산요전기입니다. 저도 산요에 근무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산요에 근무할 때 입던, 이게 회사 옷이에요. 여기 여름 때 입던 옷이었는데, 제가 서두에서 간접적이지만 파나소닉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산유에 근무를 할 때 기업연금을 냈어요. 이게 파나소닉이랑 통합이 되면서 그 기업연금도 파나소닉이 이제 흡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이 되면 파나소닉 기업연금으로 월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산유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아주 조금이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튼 대기업이었던 산요를 합병하면서 오버랩이 되는 인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4만 명 정도 감원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 가전은 내수가 아니면 벌써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내수 시장이 한국보다는 크니까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얘기긴 하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인기 테레비 메이커를 보면 1위가 소니였고요, 2위가 파나소닉이었고, 3위가 미쓰비시, 4위가 샤프였는데요. 그런데 샤프는 일본 기업의 탈을 쓴 대만 기업이죠. 대만의 홍하이라는 그룹이 샤프를 인수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5위가 야마다 홀딩스라고 나왔는데, 야마다는 전자제품을 파는 양판점이에요. 왜 여기에 야마다라고 나와 있냐 하면, 아마도 이것도 제가 산요 다음으로 구매했던 회사도 테레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 회사 테레비를 야마다에 독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마다 홀딩스가 그 회사를 대신해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제가 테레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전자상가를 가면 테레비를 한번 쑥 둘러봐요. 그래서 그때 가장 쌌던 건 일단 중국 제품이었어요. 당시에 가성비로 제일 좋았던 거는 LG 테레비였어요. 제 기억에. 스펙하고 가격을 보니까 LG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가리고 텔레비전을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LG 테레비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LG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재팬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중국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선이고요. 요즘 트럼프도 메이드 인 USA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일본 전자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EO가 40%의 보수를 뱉어낸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CEO가 40%를 뱉어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저도 하급 관리직이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CEO가 이 정도 뱉어내면 우리는 한 20% 정도 보너스가 삭감된다든가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지금 파나소닉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나소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백색 가전하면 대표적인 게 테레비잖아요. 파나소닉도 테레비를 버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애물단지예요. 특히 일본 테레비는 더 심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국내에서 일본 메이커가 판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포장만 일본 브랜드인 거예요. 우선 테레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액정이나 뭐 OLED, OLED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디스플레이거든요. 액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LG 디스플레이에서 액정을 만드나요? 아마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리고 올레드, OLED죠. 이건 아직 한국이 선도를 하고는 있지만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중국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OLED는 아직도 한국 제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OLED.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메모리도 일제가 없죠. 제가 예전에 그 테레비를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메모리는. 그리고 SoC라고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 뇌 같은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IC 핵심 칩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도시바하고 소시오 넥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소시오 넥스트라는 곳은 후지츠하고 파나소닉의 합작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SOC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SOC를 사용하는 테레비들이 있었어요. 일본양 테레비에. 일본양 테레비에는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북미향으로 수출하는 테레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디어텍하고 리얼텍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만 회사예요. 미디어텍하고 리얼텍. 그런 SOC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해도 결국에 뜯어보면 한국, 중국, 대만 부품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품을 다 사다가 쓰는데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죠. 다른 쪽은 잘 몰라도 테레비는 이런 식이었고요. 일본 내수에서는 브랜드로 먹고 살지는 몰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길을 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상태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위기감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나저나 이번에 정리되는 우수 인력들이 앞으로 인력 시장으로 막 나올 텐데, 저도 엔지니어거든요. 제가 설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에 목 매지 말고 지금 현재 투잡인 부동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 올 것 같단 말이죠. 여튼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오늘 영상은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